조금 아까 한글 체크하는 예제 5번, 이게 짧은 예제인데, 그래도, 그래도 한번 하고 지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짧기 때문에, 자, 한글 체크하는 부분만 좀 보고, 예, 어차피 뭐 마지막 예제로 돼 있죠. 자, 방금 했던 그 클래스의 내용을 좀 주석 처리하고, 자, 보통 이제 회원 가입을 할 때, 사람 이름 같은 경우는 보통 한글이잖아요. 물론 이제 영문이 넘어올 수도 있겠죠. 외국인이 등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하여간 이제 한글 체크하는 내용이에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하는 데이터 name이라는 변수를 하나 두고요. 자, 패턴을 작성을 하도록 할게요. 패턴 스트링. 자, 패턴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한글인지 아닌지. 자, 일단은 자, 사람 이름은 매우 중요하니까 사람 이름을 한글 형태로만 받는 거로 생각하도록 하고, 자, 중요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글자 한 개라도 넘어와야 돼요. 자, 그러한 의미로 자, 보시게 되면은 플러스라는 기호가 쓰이고 있고, 자, 우리 어떠한 범위를 나타내는 표현에 관련해서 정규 표현식으로 예, 꺽쇠를 대괄호 형태를 좀 많이 사용을 하죠. 숫자 표현은 어땠어요? 숫자 정규 표현식으로 숫자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0-9. 자, 이거는 숫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숫자 몇 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날짜 관련해서는 숫자 4개 이런 식으로 아까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대괄호죠. 자, 꺽쇠가로는 범위를 나타냅니다. 범위를 나타내는 거고, 자, 그리고 물결가로죠. 예, 중가로는 개수 처리 담당이에요. 개수 몇 개인지 개수 처리 횟수나 개수 처리 담당이에요. 자, 사람 이름을 체크한다라고 했을 때 보통 뭐 한 글자 외자인 경우도 있겠죠. 자, 어쨌든 예, 그리고요. 자, 없어서는 근데 실은 안 돼요. 그래서 보면은요. 플러스 기호가 이렇게 쓰였고요. 그럼 한글이라는 것에 대한 뜻으로 우리 화면 보시면은 좀 특이하게 되어 있죠. 그 범위가 맞습니다. 자, 가부터 가나다라 마바사 이런 식으로 가부터 히읗까지예요. 히읗. 히읗을 잘 쓰셔야 돼요. 히읗. 자, 히읗이라고 읽죠. 자, 히읗까지가 이게 우리 한글의 마지막인가요? 어떤 그 순서대로. 자, 이 히읗을 쓰는 사례는 거의 못 봤습니다. 전혀 못 봤는데요. 하여간 정규 표현식으로 자, 이렇게 쓰게 되면은요. 한글을 전체 포함하는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한글을 전체 포함하는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한글이 플러스에 의해서 한 개 이상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자, 네임 값 이제 비교를 할 텐데 자, 패턴을 만들었는데 패턴에 대한 뜻으로는 한글이 한 개 이상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플러스라는 거는 앞에 있는 문자에 관련하여 한 개 이상에 대한 뜻을 가지고 있죠. 자, 이걸 패턴으로 만들어서 비교를 하게 되면 자, 바로 출력하는 거로 시스템하고 프린트LN 자, 결과를 바로 출력하도록 할게요. 자, 네임 값, 문자열을 비교하는 거죠. 네임.패턴 패턴이라는 매치스 가로 열고 패턴 자, 작성을 했습니다. 여기 매치스는 스트링 관련 메소드예요. 자, 스트링 관련 메소드 우리 전에 학습을 많이 했었잖아요. 자, 뭐 예를 들어서 name.length라든지 문자열에 대한 길이를 체크한다라든지 이거 모두 다 스트링 관련
메소드죠. 자, 마찬가지로 매치스라는 이 메소드도 스트링 관련 메소드예요. 그래서 앞에 반드시 스트링이 와야 됩니다. 스트링 값이 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 매치스라는 그 메소드가 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매치스라는 메소드 안에 메소드의 가로 안에는 자, 패턴 형식이 들어가야 되고, 자, 지금 같은 경우에 홍길동이라고 한글 입력이 잘 돼 있고, 예, 1개 이상이죠? 예, 데이터 3개이기 때문에 자, 이거 true라는 글자가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위에 있는 거 다 일단 주석 처리했습니다. 아까 결과를 다 봤기 때문에. 자, 보시게 되면은 true라고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영문이 껴있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영문을 앞에 놔볼게요. 어떻게 될까? 자, 폴스 처리 되겠죠? 자, 폴스 처리가 돼서 출력이 됩니다. 영문이 껴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뒤에다 놔볼게요. QQ. 뒤에 있어도 안 되네. 뒤에 있어도 안 돼요. 그래서 표현식 보면은요, 정확하게 한글에 대한 의미로만 한글이 1개 이상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로만 지금 세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글자들이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글 이외의 것들이. 자, 우리 하나만 더 볼게요. 자, 그냥 마치기에는 좀 약간 아쉬워서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위로 올라가면 패턴 모음들이 있어요. 패턴 모음들이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이메일을 볼게요. 이메일. 이메일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메일 체크예요. 이메일 체크를 한번 패턴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메일을 한번 볼까요? 스트링, 이메일. 자, 이메일 앞에 아이디, 보통 아이디 있죠? 그 다음에 골뱅이 있고, 자, 네이버다 라면은 네이버닷컴 이런 식이잖아요. 이메일이. 자, 이메일을 가지고 패턴, 이메일에 대한 형식을 갖추어서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메일의 패턴을 만들어서, 즉 이메일의 형식을 갖추어서 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링 패턴. 자, 이메일 패턴. 자, 패턴 이메일. 패턴 2라고 할게요. 2. 자, 이메일 비교하려고 하는 패턴이고요. 자, 이메일을 잘 보시면은 어떤가요? 중간에 골뱅이 있잖아요. 골뱅이 있어야 됩니다. 골뱅이가 기준이에요. 이메일은 반드시 골뱅이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뒤에는 아이디죠, 아이디. 자, 보통 회원가입할 때 아이디, 예, 그런 아이디. 회원가입할 때 아이디 여러분들 어땠나요? 아이디 할 때 보통 보면은 아이디는 영문 아니면 숫자죠. 자, 아이디 값으로 특수문자가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허용하지 않아요. 아이디 값으로 느낌표를 넣는다라든지 아이디 값으로 느낌표 3개를 4개를 한다라든지 이런 거를 잘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이디는. 물론 이제 사이트마다 특징이 있어서 허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일단 여기서는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아이디는 영문과 숫자여야지만이 돼요. 자, 아이디는 영문과 숫자여야지 됩니다. 영문과 숫자로만 이루어져야지 된다라고 일단 그렇게 국한을 지을게요.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죠. 만들어 보자. 영문과 숫자만 허용하겠다라는 얘기고 영문과 숫자가 영문 또는이라고 할게요. 자, 숫자가 1개 이상이어야지 되죠. 자, 영문 또는 숫자가 1개 이상으로 아이디 값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는 골뱅이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골뱅이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자, 골뱅이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는, 그 다음에 도메인 오잖아요. 도메인.
도메인인데 도메인 여러분들 도메인 등록 혹시 해보셨나요? 도메인도 특수문자 안 들어가요. 특수문자 안 들어가요. 다 영문 아니면 숫자에 대한 영문 또는 숫자에 대한 조합입니다. 도메인도. 자, 그래서 뒤에도 영문 또는 숫자가 와요. 자, 영문 또는 숫자가 오고요. 자, 그리고 점이 찍히죠. 자, 점이 반드시 옵니다. 그렇죠? 점 찍고 뒤에 닷컴인지 그렇지 않으면 뭐 kr인지 co.kr인지 뭐 이런 것들이 오잖아요. 그 뒤에는 이제 닷컴인지 자, 뒤에는 어때요? co.kr 또는 .net 또는 뭐 닷컴이라든지 자, 점 뒤에 올 것은요. 숫자로 되어 있지 않아요. 뒤에 있는 건 다 영문입니다. 뒤에는 영문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한 개 이상. 자, 이렇게 이런 구조를 갖춘 패턴을 지금 만들어 볼게요. 영문 또는 숫자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id 값은 그리고 id는 한 개 이상입니다. 그리고 골뱅이가 중간에 그 다음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도메인이잖아요. 도메인은 영문 아니면 숫자로 보통 도메인은 이루어지죠. 자, 그리고 도메인 앞부분 그리고 닷 찍고 그 다음에 com이라든지 co.kr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영문이에요. 자, 이거를 패턴으로 한번 볼게요. 자, 먼저 ID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ID는요, 영문 또는 숫자가 와야 되는데, 자, 이것도 이래요. 자, 뭐냐면은, ID가 숫자로 시작하는 아이디가 없어요. 이러한 아이디 없습니다. 어디서든지 허용을 안 해요. 허용하는 데 있나 못 본 것 같아요. 숫자로 시작하는 아이디는 못 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0, 2, 뭐, 테스트라든지, 이런 아이디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자, 보통 보면은요, 숫자가 들어갈 수는 있는데, 알파벳 사이사이에 들어가든지, 또는 뒤에 들어가든지, 뭐 이런 식으로 혼합된 형태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앞에 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맨 앞은 반드시 영문이어야지 돼요. 그래서 맨 앞은 반드시 영문이라는 의미로 일단 우리 작성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문에 대한 의미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 숫자는 0-9라고 했잖아요. 그럼 영문은 알파벳 A부터 G까지죠. 정확하게는 Z. 자, A부터 Z. 자, 영문이 A부터 Z가 올 수가 있죠. 자, 범위는요, 다 이렇게 대괄호 안에 범위는 다 집어넣는 거예요. 한글은 가에서 히읗 이렇게 넣듯이 영문은 A부터 G까지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영문은 대소문자가 있습니다. 대문자가 올 수도 있고 소문자가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소문자에 대한 범위를 적어주고 그리고 또 대문자에 대한 범위도 연이어서 또 적어주면 돼요. A부터 G라고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ID는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ID는 자 A부터 Z 또 A부터 뭐 이저 영문으로 대소문자와 구별 없이 영문이 이렇게 와야 되고요. 영문이 한 개 이상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한 개 이상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얘네들이 와야 되고 자, 그리고 이어서 다시 또 이렇게 해요. 또 범위 설정을 합니다. A부터 그 다음은 어때요? 자, 어쨌든 맨 앞에 선택이 돼야 되는 글자는요. 반드시 영문이어야지 된다는 이거예요. 글자 한 개는 무조건 영문이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영문이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는 영문이 와도 되고 그 다음에 숫자가 와도 되고 그쵸? 맨 앞엔 영문이지만 뒤에는 숫자가 와도 되고 자 또는 대문자가 올 수도 있고 그쵸? 자 그래서 A부터 G 그 다음에는 A부터 G 그리고 A부터 Z 대문자에 대한 범위, 소문자에 대한 범위를 놓고요. 그 다음에 숫자도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0-9 어떤 범위와 관련된 거는 모두 다 같이 겹쳤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겹쳐 놓습니다. 그리고 자 얘네들은 한 개 이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0개 이상 그래서 여기다가 자 별을 씁니다. 별을 쓰게 되면은요. 자 최종 이럴 수도 있다는 이거예요. 자 맨 앞에는 반드시 알파벳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아이디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골뱅이 뭐 네이버닷컴 이럴 수도 있겠죠. A 골뱅이 뭐
자, 그래서 별을 적었습니다. 별 앞에 있는 거는 0개 이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고요. 자, 여기 약간 이렇게 적을까요? 1. 자, 일단 1 이렇게 적을게요. 자, 맨 앞에 한 글자는 무조건 영문이어야지 되고 뒤에 있는 거는 한 개 이상, 얘네들 중에 한 개 이상 와야 된다라는 거고요. 아, 그리고 여기다 이것도 넣어 볼게요. 자, 뭐냐면은요. 자, 아이디로 언더바도 쓸 수가 있습니다. 보통 아이디가 이런 아이디도 있어요. A-1 마이너스라고 표현하긴 싱그럽고요. A-1 이런 아이디도 있어요. 또는 A 언더바 1 이런 아이디도 존재합니다. 그렇죠? 언더바도 보통 있는 경우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다 언더바도 좀 넣을게요. 언더바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언더바 됐습니다. 자, 이 안에 있는 범위들이 섞여 있는데요. 이 순서는 아니에요. 영문이 반드시 소문자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엔 대문자가 와야 되고가 아니고요. 이 안에 있는 거는 다 허용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허용을 하는데 0개 이상이다라는 거죠. 얘네들이 올 수가 있고 이거 이외에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요.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는 골뱅이가 와야죠. 그 다음에는 무조건 골뱅이가 와야 되죠. 골뱅이가 오고, 또 뒤에, 자, 도메인이 와야 되는데, 네이버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영문 또는 숫자가 뒤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범위가 오고요. A부터 대소문자가 올 수가 있죠. G, 대문자 A부터 대문자 G. 그죠? 알파벳 또는 숫자도 올 수 있죠. 0-9. 그리고 이것들이 한 개 이상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기호를 씁니다. 플러스가 기호가 의미하는 거는 한 개 이상.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플러스 기호 한 개 이상.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와야 되냐면 점이 와야 돼요. 점. 자, 그 다음에는요. 네이버라는 글자를 포함할 수가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점이라는 글자가 와야 됩니다. 점. 자, 그런데 자, 이 점은요. 그냥 점 찍으면 안 돼요. 자, 왜냐하면은 점은 자, 여기에서의 우리 이메일 체크하는 곳에서의 점은 그냥 문자죠. 점이라는 문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의미를 가진 내용이 아니라 그냥 점이라는 문자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점은 패턴에서 임의의 문자라는 뜻을 임의의 한 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뜻이 있는 패턴에서는 점이 도트가 의미 있는 것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냥 점을 점으로써 인식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escape 처리예요. escape 처리. 자,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의미를 무력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가진 의미, 가진 뜻을 무력화시킨다라는 뜻으로 자, 슬러시를 쓸 수가 있어요. 역슬래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역슬래시. 자, 그리고 역슬래시 2번 해주셔야 돼요. 자, 역슬래시 2개를 하게 되면은요, 그 바로 뒤에 오는 의미 있는 것에 관련하여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점을 그냥 점으로 인식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요. 그러면 네이버, 그리고 점 하고 뒤에는 다시 영문. 뒤에는 완벽하게 닷컴이나 COKR이라든 이런 거는 다 영문이죠. 거기 숫자가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A부터 G, 대문자 A부터 대문자 G.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이 한 개 이상 있다라는 거죠. 자, 이메일을 지금 다 만들었어요. 자, 우리 처음 정교 표현식을 학습을 하게 되면은요, 많이 어려워요. 헷갈리는 거죠? 헷갈리죠? 많이 헷갈리죠? 이러한 기호들이 낯설기 때문에. 자, 어쨌든 작성을 꼭 해보시고요. 그리고 결과를 출력을 통해서 꼭 봐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냥 손코딩으로 좀 자주 해야 익혀지거든요. 자, 일단은 작성이 됐으면은 비교 처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출력을 통해서 true 아니면 false로 출력이 될 수 있게 일단 만들게요. 자, 이메일 먼저 문자열이 먼저 와야 돼요. 자, 패턴 처리한다고 해서 패턴이 오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거 이렇게 하면 패턴.매치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 이메일.매치스
자, 가로 열고 패턴 2 됐습니다. 자, 일단은 이메일을 정상적으로 입력을 했어요. 제가 위에 세팅한 내용 입력을 했는데 true라고 잘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rue라고 잘 나오네요. 자, 이 내용은 true라고 잘 나오는 이메일이었고요. 자, 그럼 false 처리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맨 앞에는 반드시 영문으로 되어 있어야지 되는데요. 그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자, 우리 패턴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반드시 영문, 대소문자 중에 하나라도 올 수 있게 만들었는데 일단 실 데이터를 자, 숫자를 한번 놔봤습니다. 자, 이거는 폴스, 자, 패턴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폴스 처리가 돼야 되는데요. 한번 해보시면은 자, 그래요. 예상했던 대로 폴스 처리가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작성을 해놨죠. 이메일이에요. 패턴을 만들 때 맨 앞 글자는 영문 아니면 영문이죠. 영문으로 대소문자 아무거나 상관없이 영문으로 한 개 있어야 된다라고 써놨어요. 한 개로 시작해야 된다라고 지금 작성을 해놨습니다. 자, 한 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자, 섞여 있는 곳으로 예. 자, 그러면은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최종적으로 자, A라는 그 ID 값이 올 수도 있습니다. A라는 ID 값이 올 수 있고요. 자, 그럼 이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A 골뱅이 네이버닷컴. 일단은 여기 패턴대로라면은 맞아요. A라는 글자만 놓더라도 이런 아이디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네이버에서 허용해 줄 수도 있겠죠. 자, true라고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자, 그럼 언더바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A 언더바 언더바도 허용한다라고 해놨거든요. A 언더바라는 아이디가 올 수 있는지 자, 허용한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예, 정상적으로 잘 나오는 거 확인하셨고요. 이제 비정상을 보도록 할게요. A 플러스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A 플러스 자, 플러스는 예,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A 플러스라고 ID 값을 해놓게 되면 이거는 폴스 처리가 돼서 나올 겁니다. 예, 폴스 처리가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테스트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면은 이메일 체크하는 패턴을 지금 만들어 봤고요. 패턴을 체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개인마다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그 회사라면 회사마다 어떤 규칙이 다를 수가 있죠. 규정이 다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딱 정해진 거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이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내용을 그냥 적어 놓은 거예요. 자, 일단은 아이디의 맨 앞은 앞 글자는 반드시 영문으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한 글자는 맨 앞에 한 글자는 반드시 영문이어야지 돼요. 그래서 써놨습니다. 자, 자 범위죠. 범위로 소문자 또는 대문자 영문으로 한 글자가 무조건 와야 되고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글자가 온 다음에 그 뒤에는 예 값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아이디가 하나밖에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하지만 만약에 있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뒤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A부터 Z까지 자 알파벳이죠. 저 영문 알파벳 A부터 Z까지 대소문자 올 수 있고 숫자도 올 수 있고 자, 언더바도 올 수 있는데 얘네들이 0개 이상 그래서 안 올 수도 있고 자 올려면은 예, 올 수도 있고 그런 의미죠. 자, 그리고 그 뒤에는 골뱅이가 있습니다. 골뱅이는 우리 정규 표현식에서 아무런 뜻이 없습니다. 그래서 골뱅이는 그냥 골뱅이라는 글자가 놓여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뒤에는 영문으로 또는 숫자로 한 개 이상 플러스 한 개 이상 와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점이 찍혀야 돼요. 점. 자, 점이 찍혀야 되는데 이 점 자체는 자, 자바에서 자바 패턴 얘기하는 거예요. 패턴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쓰이죠. 문자 한 개라는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서 원하는 거는 그냥 문자 처리. 그래서 자, 역슬래시 엔터키 위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붙임으로써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역슬래시 지금 처음 등장을 했는데요. 이거는 의미 있는 무언가를 의미 없는 것으로
뒤에 올 것에 관련해서 만들 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얘를 escape 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를? 역슬래시를 escape 문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역슬래시에 관련해서도 위에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 여기 있네. escape 문자 역슬래시는. 자, 됐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영문 한 글자 이상 완이된다라는 의미로 플러스 기호 뒤에 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정규 표현식은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여러 가지 실습을 통해서 정규 표현식이 활용이 돼요. 회원 가입 시에 활용이 됩니다. 그때 또 정규 표현식을 만나서 그때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예외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 예외 처리. 예외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들 하고 계신가요? 자, 조금 좀 힘내시고요. 자, 요거 이제 마지막 예제예요. 마지막 내용이니까 예외 처리. 자, 이건 뭐 다른 예제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클래스를 꺼내서. 자, new 클래스. 자, 이렇게 예외 처리는 excep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exception 테스트라고 하도록 할게요. 자, 클래스 이름은 혹시 다른 이름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자, exception 테스트. 자, 메인 메소드 체크해 주시고. 자, 예외 처리 exception. 자, 예외 처리 같은 경우에도요. 자, 어떤 뭐 교재나 이런 거 보시게 혹시나 참고 서적을 보시게 되면은 많은 예제들이 등장을 해요. 굉장히 예외 처리 깊이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예외 처리는요, 그렇게 깊이 보는 게 아니에요. 아, 어떠한 의미인지만 살짝 알고 지나가도 돼요. 지나가도 되고요. 자, 그리고 굉장히 실전에서도 고난이도를 예외 처리 요하진 않습니다. 간단하게 예외 처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요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냥 의미상, 그리고 거의 뭐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하지만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예외 처리하도록 할게요. 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외 처리는 글자 그대로 예외 상황, 예외 사항이 발생을 했을 때의 처리예요. 자, 여기 뭐라고 뜻이 나와 있냐 하면은, 자, 예외 처리란 프로그램 실행 흐름상, 이게 중요해요. 실행 흐름상 오류가 발생했을 때 오류를 그대로 실행시키지 않고 오류에 대응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개념이다 라고 중요한 내용이 적혀 있네요. 자,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다 보면 오류가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오류가 나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보기 싫은 빨간 화면이 표시가 되는데요. 빨간 화면을 출력시키지 않고 이쁜 화면으로 출력시킬 수도 있고, 자, 또는 오류가 안 나게 이래저래 좀 설정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오류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오류에 관련된 내용. 예외 처리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예제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try라고 되어 있어요. try. 자, try catch라고 되어 있네요. 자, 메인 메소드 꺼냈죠? 자, 여기에 예제 1번 관련해서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작성해 볼게요. 예제 1번. A는 10. 자, 예제 1번을 보지 말고 저랑 같이. 자, 인티저 B는, 자, A는 100이라고 하고요. B는 뭐 10 이렇게 해볼게요.
자, A라는 변수와 B라는 변수가 있고요. 각각 연산 처리 되겠죠? 자, 시스템화 프린트 LN으로 연산 처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주제는 예외 처리가 주제예요. 자, 예외 처리를 하려고 지금 등장을 시킨 첫 번째 예제입니다. 자, 더하기 한번 해볼까요? A 플러스 B 출력 당연히 잘 되죠. 110 잘 나올 겁니다. 110 잘 나오죠? 110 잘 나옵니다. 그리고 문법상 하자가 없죠? 자, 문법상 하자가 있는 거는 어떤 거예요? 자, 맨 끝에 세미콜론을 안 찍었다라든지 이거는 문법상 하자잖아요. 자, 이런 거는 이클립스가 딱 집어줘요. 찍어야 될 타이밍에 안 찍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찍으면은 이제 오류가 사라지고, 자, 메인 메소드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도 이제 글자 하나가 틀렸다라든지 이랬을 경우에 아마 찍어줄 거예요. 안 집어주네. 예, 얘는 안 집어주네. 아마 실행은 안 될 겁니다. 자, 그런 거는 좀 나중에 보도록 하고. 자, 그래요. 자, 그리고 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 어쨌든 간에 글자가 잘못되면은 자, 우리 이클립스에서 찝어주게 되는데 문자가 잘못됐다라든지 자, 연산이 잘 돼 있고요. 자, 이제 곱하기 처리해 보도록 할게요. 곱하기 처리하면은 곱하기도 실행이 잘 됩니다. 자, 이제 나누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누기. 자, A를 10으로 나누면은 10이죠? 예, 100이죠? 100을 10으로 나누면은 10이에요. 그렇죠? 결과가 나누기 처리하면은 10으로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0이라는 숫자를 여기다 대입시키도록 할게요. 자, A는 그대로 두고요. 자, B를 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B를 0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더하기 처리를 해보면은요. 더하기 A 플러스 B 똑같이 하세요. 자, A는 100이고요. B는 0이에요. 자, A 더하기 B 잘 되죠? 당연히 이거는 100이에요. 그쵸? 짠. 예. 그 다음에 곱하기 처리해 볼게요. A 곱하기 B는 즉 100 곱하기 0은 0이죠. 출력이 됩니다. 자, 이제 나누기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을 0으로 나눠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나오나? 오류 납니다. 자, 바이 제로라는 에러 메시지가 등장을 했고요. 오류가 나요. 즉 뭐냐면은 나누기 할 때 조심해야 돼요. 나누기는요. 0으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자바에서는 0으로 나누게 되면은 오류 표시를 해줘요. 자, 이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의미겠죠. 반대는 어떨까요? 자, A라는 변수를 0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를 수치를 줬어요. 그래서 0을 숫자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0 나누기 10이에요. 이런 경우는 어떤가? 그냥 0이죠. 그냥 0이에요. 0을 10으로 나누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는 0이죠. 이건 오류가 안 나는데 뒤집으면 0이 나요. 오류가 납니다.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0으로 나누기는 0으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0으로 나누게 되면 오류를 발생시키게 돼요. 그죠? 자, 그리고 밑에 어떤 출력물이 있습니다. 시스템화 프린트 ln 출력물인데 좀 중요한 출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렇게 출력물이 있는데요. 자, 정상적인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더하기 B 출력을 하게 되면은 출력 잘 됩니다. 자, 출력되고요. A 더하기 B 출력 잘 됐고 밑에 테스트 112 이것도 맞아 정상적인 사항들이기 때문에 다 출력이 잘 됐습니다. 이제 오류가 나는 슬러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떠한 수치를 0으로 나누려고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오류예요. 자, 오류가 나는데 중요한 거는 자, 우리 A 나누기 할 때 오류 났거든요. 근데 밑에 있는 게 실행이 안 됐어요. 무시당했어요.
자, 위에 오류가 나면은 당연히 실행이 안 됩니다. 잠시만요. 위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오류가 나는 시점 이전에 출력물을 하나 놓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출력물을 하나, 좀 두 개 좀 놨고, 테스트를 해보시면은, 자, 오류가 나는 시점 바로 위에는 실행이 됐고요. 그 아래에는 실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보시게 되면은, 자, B라는 변수가 0이었기 때문에 지금 오류가 나는 거고요. 0이 아닐 수도 있죠. B라는 변수는 0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물론 0을 세팅을 했지만 이 자리는 뭐 정상적인 숫자가 올 수도 있죠. 정상적인 숫자가 올 수도 있고 0도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건 아니에요.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건 아닌데 자, 시스템적으로 0으로 못 나눈 게 자바에서는 막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류를 발생시키는 건데 자, 이거는 뭐냐면은 자, B라는 변수에 대한 값은 변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사용자가 다른 식으로 세팅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오류가 안 나는 거죠. 당연한 얘기로. 이런 것들을 자, 이러한 내용이 바로 예외 사항이에요. 예외 사항이 발생이 된 겁니다. 예외 사항이 발생이 된 거예요. 자, 문법에는 어긋나지 않지만 실행했을 때 오류가 날 수도 있는 내용들. 실행을 했을 때 반드시 오류가 아니라 데이터 값에 따라 오류가 날 수도 있고 오류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법에는 어긋난 게 아니기 때문에 문법에는 어긋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클립스에서 오류라고 찝어주진 않아요. 오류라고 찝어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실행 시에는 오류가 날 수도 있죠. 데이터 값이 0을 세팅을 하면 오류가 날 것이고 그러나 반드시 오류는 아니잖아요. 데이터 값이 B라는 변수를 가지고 B라는 변수에 대한 데이터 값이 0이 아닐 수도 있죠. 그렇죠? 자, 0이 아닌 채로 세팅이 될 수도 있는 실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이걸 오류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사용자가 데이터 값을 잘 넣어주기만 하면 오류가 안 나요. 하지만 오류가 날 수도 있어요. 0을 넣게 되면 오류가 나고 그래서 이렇게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러한 처리를 도움을 주는 그러한 기능이 자바에서는 있습니다. 자, 이제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류가 나면은요, 그 밑에는 다 무시가 돼서 출력이 안 됩니다. 오류가 한번 나면은 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출력이 안 돼요. 오류가 나면 그냥 거기서 프로그램은 끝납니다. 밑에 있는 게 출력이 안 돼요. 자, 이런 거에 대한 도움을 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요. 자바에서 그게 바로 뭐냐면은 트라이 캐치예요. 자,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오류가 날 수 있는 성질의 것을 트라이라는 것으로 묶습니다. 오류가 날 수 있는 성질의 코드를 try로 묶어요. 자, 문법적으로 근데 try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catch라는 것도 동반이 돼야 돼요. catch, 그 다음에 가로 안에 catch는 둥근 가로 안에 뭐라고 적어놔야 돼요. 적도록 할게요. exception. 자, 적었나요? 자, catch 안에는 아무것도 안 적었고요. 이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갛게 오류가 나는 것이 사라졌어요. 빨갛게 오류 나는 게 사라졌습니다. try 안에 자, 잘 이렇게 넣어놨어요. A 슬러시 B. 이거 오류가 나죠? 지금 데이터 0을 넣어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떠한 결과도 나오지가 않는 오류 사항이기 때문에, 자, 무시당했습니다. 자, 트라이는 그러한 역할을 해요. 트라이는요, 자, 안에 있는 자, 안에 있는 코딩이 오류가 나게 되면은요, 실행을 안 합니다. 실행을 안 해요. 그게 트라이예요. 그쵸? 밑에 있는 내용이 실행이 되죠? 자, 오류가 나지 않다 보니 프로그램 멈춤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밑에 있는 내용도 실행이 된다는 거죠. 오류가 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스톱 현상이 발생이 돼서 중요한 내용이 있을 시에도 실행이 안 되는 거고
자, 그래요. 그럼 캐치 안에는 뭐를 넣어놓는 것인가? 캐치 안에는요, 그냥 에러 메시지를 넣어놓는 거예요. 메시지. 아무 문구나 상관없습니다. 나누기 오류. 자, 캐치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의 그 상황에서 실행하는 코드예요. 비정상적인 즉 오류가 났을 때 실행시키려는 코드예요. 자,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됐나요? 자, 이제 밑에 다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누기 할 때 분명히 오류가 날 수도 있었어요. 아, 참, 여기 하나만 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이 아니고요. 그냥 정상적이에요, 나누기가. 그러면은 try 안에 나누기를 넣어놨는데, 나누기 연산을 넣어놨는데, 아까 오류가 났을 시에는 실행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나누기 오류라고 아까 실행을 안 해봤죠? 잠시만요. 나누기 오류라는 메시지도 방해되니까. 자, 나누기 오류. 자, 이제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데이터가 넘어와서 오류가 발생이 되는 경우에 자, 캐치 안에 있는 내용이 실행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출력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출력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캐치 안에 뭐 오류가 났는데 아무것도 보여주고 싶지 않다라면은 아무것도 실행을 안 해도 돼요. 꼭 안에 뭔가를 넣어놔야 되는 그런 그 문법은 아닙니다. 자, 하지만 구조적으로 트라이 캐치라는 거는 갖추어 줘야지 되고요. 자, 이제 자 나누기에 0이 왔을 때는 오류가 나는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지금 배웠고요. 자, 이제 2번, 3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뭐냐면은 자, 이것도 자주 접하는 오류예요. 자, 2번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누기에 0이 오면 오류가 나는 거 지금 봤죠? 자, 이제 자, 밑으로 내려가서 자, 이제 배열이에요. 배열. 자, 예제를 작성해 볼게요. 스트링 배열 변수고요. array 1, array라고 되어 있네요. array 변수, array equal. 자, 데이터 값은 자, 11 또는 22, 11과 22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자, 숫자가 들어가 있기는 한데, 쌍따옴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문자열 처리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오류가 날 수 있는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자, 일단은 출력입니다.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으로 출력을 해볼게요. 자, 위에 있는 예제는 주석 처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레이 변수가 만들어졌고 데이터 값은 11과 22가 들어가 있고요.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레이 0번. 자, 0번을 출력한다라는 얘기는 첫 번째 요소를 얘기하는 거고 11 출력이 될 거고요. 자, 좀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만 더. 자, 어레이 1번이라고 하게 되면은 22라는 숫자가 출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어레이 2번. 어레이 2를 넣어놨어요. 자, 이거는 어레이 2번은 없어요. 어레이 2번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자, 이때 에러가 발생이 됩니다. 자, 확인해 보시면 오류가 나요. 자, 오류가 나기 이전의 코드들은 정상적인 코드들은 잘 실행이 됐고요.
자, 오류가 나는 코드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이 됐어요. 됐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중지가 됐습니다. 빨갛게 오류 표시가 되고요. 자, 보시면은 당연히 오류죠. 자, 없는 번호를 썼기 때문에 이건 오류예요. 문법적으로는 오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안에 있는 번호를 자, 우리 자바에서는 숙지하지 못해요. 그냥 문법적으로 형식에 맞나 안 맞나만 이클립스는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빨갛게 언더라인이 라인을 했다라든지 자, 그렇게 표시를 해주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은 배열도 엉뚱한 번호를 쓰면 오류가 나는구나, 빨갛게 표시가 돼서 프로그램이 멈춘다라는 걸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 그래서 배열 관련해서 예, 뭔가 이렇게 작성을 할 때도 트라이 캐치를 참 많이 써요. 자, 여기다 트라이 캐치를 써볼게요. 캐치 익셉션. 자, 오류가 날 수 있는 코드를 트라이 안에다가 넣어놨는데 이렇게 해놓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빨갛게 표시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마지막 라인은 오류가 나는 라인인데요.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예, 빨갛게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중단이 되는 거는 예,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물론 이제 아래에 어떤 중요한 코드들을 넣어놓지는 않았지만 아까 위에 테스트를 한 것처럼 위에 있는 내용을 잠시 좀 복사를 해서 자, 트라이 캐치 바로 아래에 자, 어떤 출력물을 넣어놨고요. 실행이 되나 안 되나 확인해 보시면 실행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당연한 얘기로 아까 예제를 했던 것처럼 트라이 캐치 하는 내용을 넣어놓지 않았다라고 했을 경우에 마지막 라인에서 자, 어레이 2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이 될 텐데 그러면 오류가 발생이 되면은 아래에 있는 내용을 실행을 하는 것인가 자, 확인을 한번 해보면은 자, 오류가 나게 되면은 밑에 있는 내용이 실행이 되질 않습니다. 자, 다시 해서 자, 됐습니다. 이렇게 배열 처리할 때도 잘못된 번호가 들어가면은요. 자, 오류가 발생이 되는데 이거는 자바의 문법이랑 전혀 상관이 없고요. 자바 문법은 그냥 예, 똑같아요. 다만 시스템적으로 없는 것을 뭐 출력을 한다라든지 예, 또는 자바에서 허용하지 않은 계산을 한다라든지 그런 경우에 자바 문법이랑 상관없이 그런 경우에는 오류 발생을 시킨다라는 것이고요. 그러한 내용이 자바 코드의 문법이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예, 예외 처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외 처리는 트라이 캐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됐나요? 자, 우리 익셉션, 자, 예외 처리 예제는요, 다 해보지 않을게요. 다 해보지 않고요. 자, 개념적인 것만 좀 확인해 보고, 그리고 나중에 데이터베이스 연계할 때, 데이터베이스 연계할 때 예외 처리 관련된 내용이 좀 나오는데, 그때 좀 다시 한번 보도록 할 거고, 자,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 뭐냐면은요, 예제 4번이에요. 자, 예제 4번인데, 자, 방금 작성했던 내용은 잠시 주석 처리 좀 하고요.
이거 가지고 할 수도 있겠네. 주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똑같이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자, 조금 아까 예제 1번이었는데요. 예제 1번을 다시 한번 활성화시키도록 할게요. 자, 뭐냐 하면은 나누기 처리 0으로 나누면 안 되는데 0으로 나누기를 하는 경우에 오류가 발생을 해요. 자, 그래서 try catch 안에 내용물을 넣어놓음으로써 오류가 나더라도 프로그램이 스톱되는 형상을 이제 막을 수가 있어서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 실행을 할 수도 있다라는 아까 그러한 예제를 해봤습니다. 아, 여기서 4번 예제는 뭐냐면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여기 exception이라는 걸 썼어요. exception. 자, catch 안에 exception이라는 글자를 넣어놨습니다. 잘 보면은요. 자, 여기 exception의 맨 앞에가 대문자예요. 이게 뭐죠? 클래스예요. 클래스. 자바 클래스입니다. 자바 클래스에 exception이라는 클래스가 존재해요. 자바 클래스로 exception이라는 클래스가 존재하고요. 예외 처리를 담당을 하고 있는 클래스입니다. 예외 처리를 담당을 하고 있는 클래스고요. 이 클래스는 되게 포괄적인 클래스예요. 이 클래스 안에는 자식 클래스들이 많이 있어요. 즉 클래스 안에 클래스도 담을 수 있거든요. 자식 클래스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큰 클래스고요. 예외 처리 모두 다 담당을 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 지금 트라이 캐치 처리하고 난 다음에 실행을 하게 되면은 자, 정상적으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트라이 캐치를 잠시 좀 빼도록 할게요. 자, 트라이 캐치 처리 없이 자, 0으로 나누기를 시도를 하게 되면 이건 당연히 오류가 발생이 될 텐데 자, 실행을 하게 되면 오류가 나게 되고요. 자, 바로 오류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오류 메시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java.lang.arithmetic excep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rithmetic excep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 복사 처리 되나요? 복사 한번 해보세요. 자, arithmetic exception 복사. 자, 그리고 트라이 캐치를 다시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자, 혹시 똑같이 해주셔야 돼요. 자, 오류를 일부러 발생시킨 다음에 자, 여기 java.lang.arithmetic exception을 자, 이 글자를 거기다 쓸 거거든요. 그래서 복사를 좀 해주시고 자, 여기 exception이라는 키워드 대신에 이 클래스 이름 대신에 arithmetic exception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자, 잘하고 있나 모르겠네요. 잘하고 있나 모르겠어. 자, 여기 exception이라는 자, 원래 클래스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클래스 이름 대신에 arithmetic exception을 넣었는데요. 자, 그리고 이렇게 모양을 갖추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게 되면은 자, 정상적으로 나누기 오류, 즉 오류가 났었을 때 자, 트라이 캐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오류가 날 수 있는 사항을 트레이 안에다 넣고 그래서 오류 사항을 대비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류가 났을 때는 캐치 안에 있는 내용을 실행하게 지금 우리 세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행할 내용이 없으면은 오류가 났을 때 실행할 내용이 없다라면 그냥 주석 처리하면 되겠고요. 자, 뭔가 오류가 났을 때 실행 메시지라도 지금처럼 보여준다라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캐치 안에 뭔가를 내용을 담아 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캐치 안에 설정되어 있는 것인데요. 지금 요거를 이해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arithmetic exception이라는 이 클래스가 있는데 이 클래스가 전문적으로 나누기 오류만 잡는 그러한 클래스예요. 자, arithmetic exception이라는 이 클래스의 존재의 의미는
나누기 처리만 담당을 하는 그러한 클래스입니다. 자, 아리스메틱 익셉션은 나누기 처리만 담당하는 클래스고요. 자, 그러면은 자, 이거는 그렇고 자, 밑에 있는 거를 잠시 좀 열어서 자, 오류를 발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은요, 배열만 전문적으로 잡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클래스를 한번 출력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는 배열이잖아요. 자, 11, 22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요. 자리 번호 2번을 쓰면 이거 오류예요. 없는 번호입니다. 0번, 1번만 있죠. 자, 실행을 하게 되면은 자, 뭐냐면은요. 자, array index of 자, index out 자, out of bound exception. 그렇죠? array index out of bound라는 이름을 가진 exception이죠. 이 클래스. 굉장히 길죠. 읽기도 힘들어. 이 클래스가 이러한 클래스가 있는데요. 이 클래스는 전문적으로 배열 오류만 잡는 자, 그러한 클래스예요. 배열 오류만 잡는 클래스입니다. 이 클래스가 이 오류를 잡은 거예요. 잡아서 오류가 났다라고 출력을 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자, array index out of bound exception. 자, 요 클래스를 여기다 대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누기 오류가 났는데 out of bound exception. 자, out of bound exception array. 자, 그 뭐죠? 배열 잡는 exception을 여기다 넣어놨어요. 나누기 오류인데 엉뚱한 거 넣는 거예요. 엉뚱한 거. 엉뚱한 거를 넣어놨을 때 잡나 확인해 보는 겁니다. 엉뚱한 거를 넣어놨습니다. 익셉션을 각각 잡는 익셉션들이 있어요. 나누기 할 때는 어떤 클래스? 자, 이런 식으로 배열에 대한 오류는 또 어떤 클래스게 각각 자바가 오류가 났을 때 잡는 클래스들이 있는데 자, 그 엉뚱한 클래스를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나누기 오류인데 배열 오류 클래스를 넣어놨어요. 자, 이랬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실행을 하게 되면은요. 자, 밑에 있는 건 주석 처리, 밑에 있는 거랑 또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자, 여기 이 부분만 보시면은. 자, 보시게 되면은요. 못 잡고 있어요. 자, 못 잡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트라이 캐치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오류가 나고 있어요. 자, 오류가 지금 나겠죠? 당연히 0으로 나누면 오류가 발생이 되는데 그냥 익셉션을 쓸 경우에는 오류를 잘 잡아서 나누기 오류라는 글자를 출력시킬 수가 있었는데요. 출력시킬 수가 있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테스트죠. 자, 배열 처리만 전문적으로 받는 배열만 전문적으로 받는 오류 익셉션 오류 그 클래스를 자, 여기다 캐치 안에다가 작성을 했더니 자, 오류를 잡지 못하더라라는 거죠. 자, 오류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캐치 안에는요. 예상할 수 있는 오류 클래스를 정확하게 적어줘야 돼요. 예상할 수 있는 오류 클래스를 정확하게 적어줘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자, 지금 어레이를 담당을 하고 있는 배열을 담당하고 있는 그 클래스가 따로 있고요. 자, 조금 아까 우리 그 나누기 처리만 담당을 하고 있는 클래스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클래스를 정확하게 캐치 안에다가 원래는 넣어놔야 돼요. 아까 뭐였었죠? 마이너스를 담당하는 거는 아리스메틱 익셉션이었어요. 이게 아리스메틱 익셉션이라는 이 클래스가 전문적으로 자, 나누기 처리죠. 나누기 0으로 나누었을 때 오류 발생하는 거를 전문적으로 잡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그 클래스를 여기다 적어야지만이 이 오류를 잡아서 인지를 하고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관련한 내용으로.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어때요? 중요한 건 못 외우죠? 아리스메틱 익셉션이든 아웃바운드 오브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드 익셉션이라든 이제 이거 영문인데 못 외우잖아요. 못 외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지 맞는 거이긴 하지만, 자, 모든 arithmetic exception이나, 자, 뭐죠? array index out of bound exception이라는 이 클래스들 모두 다 exception이라는 이름을 가진 클래스 하부 구조예요. 그래서 가장 큰 exception이죠. 가장 큰 클래스예요. 클래스 안에 클래스를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자, 자, 조금 아까 썼던 arithmetic exception이라든지 모든 exception 그 클래스들은 자, 여기 있는 이 exception이라는 클래스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exception 클래스 이름을 적어주게 되면은요, 모두 다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 예제가 지금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예제가 바로 예제 4번이에요. 내용이 예제 4번입니다. 자, 여기 있는 그 예외 처리에 관련해서는 제가 의미를 크게 두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의미만 파악이 되면은요, 그 정도, 적당하게만 파악을 하고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필요할 때, 프로그램 하면서 필요할 때, 또 그때그때마다 또 트라이 캐치를 적용을 해서 또 실습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밑에 번호가 더 나와 있기는 한데, 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의미를 두지 않기 때문에 해서 나쁜 거는 아니지만, 자, 일단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요. 자, 근데 하나가 더 남기는 했죠? 자, 뭐냐면은, 우리 목록 보면은, 자, 컬렉션 프레임워크이라고 있어요. 컬렉션 프레임워크. 자, 컬렉션 프레임워크도 일반적인 자바 데이터베이스 연동이죠. 더군다나 데이터베이스 연동도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스프링, 자, 이러한 구조에, 이거 프레임워크, 이걸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어쨌든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라든지 이후에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 안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사용이 되는데요. 일반적인 연동이라든지 일반적인 자바에서는 자, 이 컬렉션 프레임워크, 리스트랑 맵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물론 나중에는 중요한 요소로 쓰이긴 하지만. 자, 그래서 적당하게 테스트를 할 거고 나중에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 오면은 그때 집중적으로 자, 내용을 학습을 하시게. 어차피 학습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자, 어쨌든 16강은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쉬는 시간 가지시고 좀 개인 학습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